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빈쌤과 함께하는 소통형 프레젠테이션, 쉽게 배우는 프레지 넥스트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프레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고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가장 최신 프레지의 내용을 적용하여서 여러분들이 프레지의 매뉴얼들을 하나부터 재밌고 쉽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쉽게 배우는 프레지 넥스트 과정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강다빈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우선 프레지 넥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지 넥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HTML5라고 하는 웹 표준을 기반으로 만든 차세대 발표 플랫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통을 하기 위한 발표용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HTML5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프레젠테이션, 다시 말해 기존의 발표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청중에게 어떤 전달, 내용 전달을 하는 내용이었다면 최근에는 소통형이라고 해서 쌍방향, 청중과 화자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통형 프레젠테이션이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청중, 대중들을 이 발표에 참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집중도도 높아지고 조금 더 재미도 있을 것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발표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프레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객들을 위한 발표 혹은 교육, 그리고 사업 계획, 전략까지 이렇게 대화식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지 넥스트의 최소 사양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불려져 있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의 컴퓨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애플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뭐 맥이라든지 아니면 맥북 프로, 맥북 에어, 뭐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이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최소한 윈도우즈 7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인텔 코어 i3, 다시 말해서 가정용 컴퓨터, 업무용 컴퓨터 이상의 사양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램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 주격장치의 용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램의 용량은 4기가로 최소한 준비를 해두셔야 될 거고요. 그래픽카드 경우 512MB 메모리 이상의 그래픽카드가 내장형 혹은 외장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맥 같은 경우에는 맥 OS X 10.11 버전 이상의 맥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할 거고요. 제조 연도는 2011년 이후에 출시된 맥 컴퓨터를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텔 코어 i3 이상,
그리고 최소 4GB 이상의 램, 그리고 인텔 HD 그래픽스 4000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 계열에선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윈도우나 맥에서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서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자 모양의 아이콘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9버전입니다. HTML5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9버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크롬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크롬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배우는 프레지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 크롬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크롬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고 접속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사용을 하면 사용할수록 조금씩 프로그램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폭스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파이어폭스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모질라 파이어폭스라고 해서 이렇게 지구 모양의 불 같은, 새 같은 여우인가요?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프로그램이 파이어폭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엣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엣지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즈 10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져 있는 브라우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는 어떻게 아이콘이 생겼냐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E라고 쓰여져 있거나 이렇게 약간 C같이 그려져 있는 얘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9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윈도우즈 10에 설치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기본적인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파리는 뭐냐면요, 애플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사용되는 브라우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 사파리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파리.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약간 그 나침반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애플이 개발한 웹브라우저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개발이 되는데 뭐 개발된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사파리라고 하는 것은 애플 컴퓨터에서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고, 물론 윈도우에서도 설치하여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크롬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구글닷컴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검색창에다가 크롬이라고 검색을 해주게 되면 크롬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사이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새로워진 크롬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사용 통계 및 비정상 종료 보고서를 구글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크롬 개선에 참여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은 체크를 풀어주시고 크롬 다운로드를 눌러서 크롬을 열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크롬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설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검색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검색하려면 여기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CHROM이 크롬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크롬이라는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3개의 디자인으로 구성된 그러한 브라우저가 크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크롬이 실행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자, 크롬을 여러분들께서 고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자,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크롬이라고 하는 걸 종료를 시켜주시면, 크롬이라고 하는 걸 닫게 되면 크롬이라고 하는 게 작업 표시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크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고정되어서 아이콘을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크롬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크롬을 실행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크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내가 크롬 창을 닫았다 라고 하더라도 하단에 이 크롬 버튼이, 크롬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 작업 표시줄에서 사라지게 되고, 다시 한번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되어 표기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프레지를 실행하는데 뭔가 프레지의 일부 기능이 실행이 안 된다거나 혹은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면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지가 지원되는 브라우저가 아닌 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에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레지를 편집하고 이제 편집한 거를 다시 말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크롬 혹은 엣지,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를 설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지에는 이제 글로벌적인 플랫폼 사이트이기 때문에요, 모바일 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 중이신 삼성의 갤럭시라든가 LG 스마트폰,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구글 기반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1.0부터 해서 버전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다음 버전이 키캣이라고 하는 버전인데 그 키캣 이상의 버전이 깔려 있다라고 하면 사용하실 수 있고, iOS,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iOS 10.1 버전으로 이상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프레지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휴대폰 그리고 태블릿도 마찬가지고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는 프레지 뷰어라고 하는 앱이 설치가 됩니다. 뷰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읽기 전용이에요. 감상을 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감상을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 공유를 할 때 사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편집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프레지를 편집하려면 화면이 좀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프레지가 하나의 캔버스 같이 큰 도화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편집하기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프레지 뷰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프레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프레지는 기본적으로
베이직, 무료 기능, 무료 버전이 베이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버전도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프리미엄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라든가 해당하는 내가 작성한 프레즈를 PDF로 저장을 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다시 말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프레즈 온라인 유료 버전을 다운받아서 유료 버전 결제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무료 버전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내 프레즈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료 플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내 프레즈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설정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내 프레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감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기업의 기밀이라든가 뭐 회사 내부 정보를 다루는 그러한 것을 프레즈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최초의 유료 버전이라 하더라도 최초 14일 동안은 무료로 체험해보고 나서 그 이후에 결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화면을 살짝 이동을 해주시고 우리가 프레즈 사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구글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프레지 preji.com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프레지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툴 프레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요즘에 다음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프레지라고 검색을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지.com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프레지에 대한 제품, 비즈니스, 교육, 프레지를 사용에 대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학 교수진들은 프레지가 파워포인트보다 더 흥미롭고 설득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미 디자인들이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를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용도, 마케팅 용도, 영업직이신 분들, 그리고 교육 관련된 강사나 선생님이신 분들도 굉장히 프레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이 코로나가 아직 지금 조금 유행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점에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프레지 관련된 수업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프레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재택근무를 할 때에도 이 프레지를 사용하여서 조금 더 비디오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뭐 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사이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대충 프레지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파란색 버튼으로 시작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14일 무료 체험을 시작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플랜은 개인 플랜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거는 베이직을 선택하게 되면 무료 버전으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베이직의 뭐 플러스 버전부터 해서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스탠다드 플러스 프리미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신 분들이거나 교사이신 분들은 조금 더 기능이 추가된 프레지 에듀 베이직 그리고 에듀 플러스 에듀 팀과 같은 그러한 플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듀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기능이 많은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한 달에 $7인데 학생 교사이신 분들은 3개월, 죄송합니다. 1개월에 $3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교육 관련 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생이신 분들, 특히 대학생이신 분들은 그 메일 주소 ac.kr로 끝나는 그 메일 주소를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고, 제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 별도의 메일 주소를 교육청 메일 주소를 만드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육 관련 그 메일 계정 인증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에듀플러스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조금 더 이제 비즈니스에 특화된 그런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기능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프리미엄에서 가능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는 지금 프레즈를 배우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런데 뭐 처음부터 저는 유로 버전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됐을 때 프레즈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한다든가 프리미엄 이미지를 다운로드 한다든가 PDF로 파일을 내보낸다던가 오프라인으로 프레즈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프레즈 유로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아니신 분들은 베이직만 해도 뭐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베이직 기능으로 계속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뜨냐면요. 프레즈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즈 계정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회원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 중이신 페이스북 계정이라든가 구글 계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안드로이드를 사용 중이신 분들이시거나 유튜브를 감상하거나 보시는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유튜브 계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 구글 계정이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가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별도의 프레즈를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레즈를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구글 계정으로 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 중인 구글 계정으로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즈를 시작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메뉴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프레즈를 시작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다빈님.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3개의 방법으로 프레즈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템플릿으로 만들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템플릿으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좌측에 보시면 다양한 카테고리와 색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카테고리와 색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프레즈의 리스트들이 보여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권장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프레즈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감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소로 직접 수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으로 만들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뜨고 있고요. 왼쪽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선택한다 라고 하게 되면 교육과 관련된 템플릿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내용은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디자인 요소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색상으로 분류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카테고리 중에서도 어떤 색상의 디자인을 원하시는지 클릭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색상의 리스트로 변경되어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디자인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훈련 과정 어두운이라고 하는 요소를 클릭해 보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미리 감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프레지가 보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이 템플릿 사용하기 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프레젠테이션의 제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신 부분을 수정하실 거잖아요. 편집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무엇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정해 보고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누가 이 프레지를 볼 수 있나요? 라는 항목 중에서 내가 공유한 사람들의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비공개란 뜻이거든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료 결제를 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유료 결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누구나를 선택을 해서 누구나 프레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나를 선택해야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속도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프레지 디자인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표기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연습을 해본 부분은 이렇게 프레지 부분을 갤러리, 템플릿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빈 화면 템플릿을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크게 권장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사실 프레지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일정 부분 수정만 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 빈 화면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고급 전문가시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편집하거나 연습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빈 화면에서 선택하는 거는 크게 실전에서는 권장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느낌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빈 여백으로 시작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빈 여백으로 시작하기라고 하는 게 빈 화면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Untitled 프레지라고 뜨는데 제목이 없는 프레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목과 부제목을 입력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히려 설정을 해야 될 게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 화면으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 정도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파워포인트 템플릿 시작하기가 되겠는데요. 자, 파워포인트 템플릿은 PPT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프레지로 가서 파워포인트 전환하기 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업로드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파일 업로드하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 교원에다 올려드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업로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신 슬라이드가 프레지 형태로서 넣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파워포인트의
장이 몇 장인지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파워포인트로 불러와진 리스트가 쭉 뜨게 될 거고요. 그거를 끌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소에다가 드래그를 하시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처음에 누가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나요? 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서 내가 공유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를 선택을 하시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요소가 추가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의 내용이 프레지로 가져와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레지를 시작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지는 구후 버전을 프레지 클래식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현재 개정된 최신의 방식을 프레지 넥스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지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HTML5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발표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윈도우와 맥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리눅스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인텔 코어 i3, 그래서 가정용 이상의 컴퓨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크롬이나 엣지, 사파리 같은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설치하셔서 사용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크롬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지 모바일 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레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감상하기를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iOS 계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편집은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무료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유료 플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지를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회원가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 중이신 계정으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지를 시작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테고리, 색상을 선택을 해서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빈 화면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는 파워포인트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 드릴 과제는 프레지를 회원가입하고 나의 첫 프레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오셔도 좋고, 빈 프레지를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템플릿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첫 프레지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해서 프레지에 대한 개별적인 요소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프레지에 대한 요소를 추가하고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